가격만큼 머리를 잘 자르는 것도 아니고 저렴하다고 머리를 못 자르는 것도 아니었어요. 차라리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멘토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. 네, 오늘은 헤어 꿀팁을 준비했습니다.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할 정도로 헤어스타일이 정말 중요하잖아요. 근데 하지만 헤어스타일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머리를 잘못 잘라놓거나 미용실을 잘못 선택을 하게 된다면 스타일이 완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미용실 선택 방법부터 헤어스타일링 하는 방법까지 꿀팁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보시죠. 네, 그럼 첫 번째 미용실 선택 방법입니다. 저도 미용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머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저렴한 미용실부터 정말 비싼 미용실까지 여러 군데를 다녀봤거든요. 다녀보면서 느낀 결론이 무엇이냐, 가격만큼 머리를 잘 자르는 것도 아니고 저렴하다고 머리를 못 자르는 것도 아니었어요. 어떤 디자이너를 만나고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머리 스타일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미용실은 크게 브랜드 미용실이 있고요, 아니면 개인 미용실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가 좋다고 할 수가 없는 게, 브랜드에서는 뭔가 서비스랑 시스템이 좀 체계적일 수는 있지만 결국 머리를 하는 건 그 디자이너의 영역이거든요. 여기서 질문. 미용사는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? 뭐 인스타를 검색해요? 네이버 블로그를 검색해요? 카카오 헤어샵을 검색해요? 뭐 네이버,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를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미용실이 너무 멀면은 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미용실을 찾으신 다음에 그 미용실의 디자이너의 SNS나 네이버나 이런 후기를 보면 포트폴리오가 쭉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여기에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멀리도 물론 갈 수는 있는데,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자르는 주기가 좀 짧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좀 가까운데 잘하는 미용실이 있으면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용실을 찾을 때는 남자 헤어가 전문인지 아니면 뭐 염색이 전문인지 패션 헤어스타일이 전문인지 이런 걸 확인하고 가시는 게 실패할 확률을 적게 만들어줍니다. 개인적으로 미용실을 방문할 때 예약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. 왜냐하면 예약하지 않고 급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다른 손님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예약을 하게 된다면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그 고객의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소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의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네, 다음 두 번째는 미용사, 디자이너에게 머리 자르다라고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의 과정을 통해서 미용실이랑 디자이너를 선택을 했어요. 근데 머리 자르러 가서 애매하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깔끔하게 해주세요, 아니면 다듬어 주세요, 아니면 투블럭 해주세요.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디자이너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느낌이 많이 다를 수가 있는 언어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나는 투블럭 이만큼만 하고 싶었는데 뭔가 하드 투블럭이 되었거나, 나는 다듬어 달라고가 이 옆에 잔머리만 제거하는 정도였는데 아니면 구렛나루가 아예 짧게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. 물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때도 있겠지만 의사소통이 좀 잘못돼서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 디자이너를 만나서 머리를 자르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첫 번째는 디자이너에게 내가 머리를 기를 건지 아니면 짧게 자를 건지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고요.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아직 머리가 길을지 짧게 할지 모르겠어. 그럼 차라리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질문. 그 사람의 이미 포트폴리오를 다 보고 간 상태에서 알아서 해주세요를 하는 거죠? 그죠?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은 그 디자이너가 자기 포트폴리오를 딱 보여주면서 요런 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요, 이렇게 제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고요. 다음 세 번째는 제가 한 3주 전에 머리를 잘랐는데 그 정도 기장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3주 전 정도로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기간이랑 머리 스타일을 얘기를 해준다면 디자이너와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다음 네 번째,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싶은 스타일이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사진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은데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연예인 사진도 많이 가지고 가시잖아요.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이 연예인과 나의 모발 상태가 많이 다르거나 이 디자이너가 이 연예인 머리를 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완벽한 스타일을 만들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디자이너의 인스타그램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 그 디자이너와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. 디자이너가 이런 스타일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니까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. 그래서 연예인 사진보단 그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 사진을 시안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머리를 자르신 다음에 그리고 그 헤어 디자이너에게 이 스타일링까지 마무리를 받아야 됩니다.
네, 왜냐하면 그 헤어스타일링이 딱 커트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을 발라서 완성된 모습이 그 헤어스타일의 완성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좀 귀찮더라도 헤어스타일링을 받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다음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,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헤어스타일링 과정까지 받는 걸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제가 미용실 선택하는 방법과 디자이너에게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. 다음은 여러분들이 머리를 커트하고 나서 다음날에 여러분들이 원했던 느낌, 그 디자이너가 해줬던 느낌이 잘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머리 말리는 순서부터 간단한 팁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좋은 스타일링은 사실 머리 말릴 때부터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머리 말리는 부분이 헤어스타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말릴 때 젖은 수건으로 말리면은 머리가 엉키거나 스타일링 잘 안 돼요. 그래서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게 중요하고요. 다음 두 번째는 머리를 말릴 때 뒷머리부터 말리는 게 아니라 앞머리부터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왜냐하면 머리는 마르면서 약간 고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. 근데 앞머리를 늦게 말리게 된다면 이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내린 모습이나 아니면 이상한 모습으로 머리가 좀 굳어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젖은 상태에서 앞머리부터 말려서 뒷머리로 한번 싹 말려주셔야 돼요. 그래서 앞머리부터 싹 한번 말려주신 다음에 머리를 말릴 때 꿀팁이 뜨거운 바람으로 하면은 빨리 마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뜨거운 바람으로 쭉 한 다음에 열기가 있을 때 차가운 바람으로 한 번 더 말려준다면 머리 건조 시간이 훨씬 더 빨라져요. 네, 왜냐하면 머리가 뜨거워진 상태에서 찬바람이 가면 열이 식으면서 수분이 딱 증발이 되거든요. 네, 그런 원리에 의해서 머리 건조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됩니다. 그럼 반대로 머리가 빨리 건조가 되면 머리가 고정이 잘 된다는 말도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타일링 할 때도 뜨거운 바람으로 고정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뜨거운 바람으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뜨거운 바람으로 한번 해주신 다음에 찬바람으로 바꿔서 한 번 더 바람을 넣어준다면 머리 고정력이 훨씬 더 높아져요. 그래서 여러분 스타일링 할 때 뜨거운 바람과 찬바람을 적절히 섞어서 스타일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꿀팁은 이 헤어 롤빗을 활용하라입니다. 남자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고 많이 안 사용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하지만 이 헤어 롤빗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올백 스타일링이라던가 가르마 스타일 여러 가지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이 뒷머리 볼륨까지도 살려줄 수가 있거든요. 다이소나 아니면 가까운 마트 가면 1,000원에서 3,000원 정도에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이걸 구입할 때 플라스틱으로 된 것보다 이렇게 털처럼 돼 있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, 저 같은 경우에 올백을 할 때는 롤빗을 이렇게 말아 주신 다음에 약간 이렇게 볼륨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요. 그래서 마찬가지로 뜨거운 바람과 찬 바람을 하게 된다면 이제 머리가 고정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. 생머리라서 앞머리가 좀 고정이 안 되거나 앞머리 스타일링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롤빗만 쓰게 된다면 생머리이신 분들도 충분히 스타일링 할 수가 있어요. 요즘에 가르마 펌도 많이 하시잖아요. 앞머리 좀 내려서. 그런 분들도 이 롤빗을 사용하면 좋거든요. 롤빗을 앞머리에 두고 앞쪽으로 감아주신 다음에 그럼 머리가 이런 식으로 꼬이거든요. 이때 여기에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게 된다면 이 가르마 스타일도 이 물결 그런 느낌으로 되기 때문에 이 롤빗은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습니다. 네, 다음은 이 롤빗을 사용해서 뒷머리에 볼륨을 주는 건데요. 네, 왜 뒷머리 볼륨을 주게 된다면 좀 이상적인 두상이라고 한다면 뒤통수 좀 나오고 앞머리도 약간 볼륨이 있는 게 약간 이상적인 두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대부분 동양인들이나 한국인들은 이 뒷두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드라이를 통해서 볼륨을 살려주시는 게 중요해요. 네, 그럴 때도 이런 롤빗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저처럼 아래쪽으로 빗어주고 위쪽으로 볼륨을 주시고 위쪽으로 뜨거운 바람을 넣어주시면 되고요. 근데 뒷머리가 좀 기신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은 머리카락을 한 섹션 잡고 롤빗을 안에 넣고 말아주신 다음에 볼륨을 주시면 좀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 뒷머리를 스타일링 할 때도 일반적으로 볼륨만 띄우기보단 뭔가 엣지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근데 남자는 약간 앞머리는 거의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 뒷머리와 이 라인에서 여러분의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뒷머리 스타일링 할 때는 약간 뻗친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여기에 컬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시면 여러분 스타일에 좀 더 개성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롤빗이나 헤어스타일링 관련해서는 직접 여러분들께 헤어스타일링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앞으로도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 노하우와 제가 정말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모아서도 소개해 드렸으니까요.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스타일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. 다음에 다른 헤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